오늘은 닉네임 히키코모리님이 제보해주신 일본의 옛날 풍습인 히토바시라에 대한 이야기야. 나는 성수동에 사는 40대 남성이야. 이 이야기는 국가를 비판하거나 혼란을 줄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그저 괴담 정도로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야기에 앞서 일단 히토바시라는 근대 건축 자재와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성이나 다리를 지을 때 집안이 약하거나 조류가 강해서 공사를 실패할 경우에 어린 아이들을 돌담이나 기둥에 붓는 일본과 홍콩의 옛날 풍습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히토바시라를 다룬 영화를 보고 서울에 있는 이문철교가 떠올랐기 때문인데, 특히 영화에 등장하는 말들이 내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이었어. 그리고 이 시점에 이문철교 개량 공사가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본 거야. 나는 어린 시절 IMF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 서울 중화동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었어. 마당에는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할아버지는 매일 개와 함께 서울에 있는 중랑천을 산책하셨지. 당시 중랑천은 하수 때문에 인분 냄새가 심했고 이문철교는 녹슨 철판으로 덮여서 엄청 을씨년스러웠거든. 이문철교의 시멘트 기둥은 비랑 바람 때문에 침식이 심했고 화물 열차가 철길을 지날 때면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서 진짜 무너질까봐 오금이 저릴 정도였어. 이문철교 옆에는 사람이 다니는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4번째 기둥 앞 디딤돌에 멈춰서서 항상 합장을 하셨어.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일본이 히토바시라 주술을 위해 어린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들려서 할아버지랑 친구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 다녔고, 할아버지는 다행히 잡히진 않았지만 붙잡혔던 친구는 결국 희생이 되고 말았대. 그렇게 광복 후에 생존하신 할아버지는 한강의 기적이 되었던 건설업에 종사하셨고 이문철교도 건설하셨지. 할아버지는 1960년쯤에 중앙선 철길 공사 때 이문철교 건설을 맡았다고 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을 당한 할아버지가 일본인들에게 배운 건설 기술이 기회가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문철교는 중앙선 확장 공사를 위해서 중랑천에 건설을 했었는데 시멘트 기둥이 계속 무너지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차역에서 많이 살던 불황아들을 잡아서 히토바시라를 하신 거지. 그렇게 시멘트 기둥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 공로로 산업 훈장을 받으신 거야. 섬뜩한 일이지만 그 후 할아버지가 관여한 한강 주변 건설 공사에서도 히토바시라가 있었다고 해. 어렵던 그 시절에 장비, 자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히토바시라라는 주술에 의존했던 거지. 이걸 보면 할아버지는 일본인들에게 배운 히토바시라를 범죄가 아닌 건설의 하나로 믿었던 것 같아. 그런데 소름 돋는 점은 본인이 히토바시라로 죽을 뻔했으면서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야. 그리고는 희생자의 영혼을 위해 이문철교 4번째 기둥 앞에서 기도를 하신 거지. 나는 혹시라도 희생자들의 시신이 발굴될까 기다렸는데 몇 년째 지연 중이더라고. 나는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히토바시라를 행한 가해자들이 개량 공사를 막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야.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위해서 히토바시라로 인신공양을 했다는 이 괴담 같은 사실을 너희들은 믿을 수 있겠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일단 너무 기괴하고 잔인한 풍습이었고, 이게 실제로 행해진 주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익명의 제보로 왔기 때문에 이문철교 관련해서는 그냥 괴담 정도로만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혹시 모를
히토바시라의 희생자들을 위해 한 번쯤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이런 진실들을 용기 내줘서 고맙고, 뭐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